안녕하세요. 신의 한수의 우동균입니다. 이 집권여당 민주당 말폭탄이 끊이질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를 보고는 막말이다 뭐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격을 하는데 정작 자기들은 어떤 말을 지금 떠들고 있는지 그걸 약간 좀 파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박창훈 정치부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민주당이 정말 이런저런 말폭탄을 늘어놓고 있는데 자세한 얘기 간략하게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늘 참 막말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온 하루였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막말을 쏟아내고, 그리고 탁현민은 CBS 인터뷰에서 또 막말을 쏟아낸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오늘 하루에 한 번에 다 만들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요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네. 자, 이해찬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로서 강경 발언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말씀을 삼가실 것은 삼가시고, 더군다나 국무총리, 대통령 대행까지 지낸 분이 우리 국민들이 걱정스러워하는 발언은 어제까지만 하시고 내일부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해찬이 최근에 한 망언만 봐도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망언들을 제가 모아봤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둑놈들한테 이 국회를 맡길 수 있겠냐. 독재 통치자들의 후회, 거리 조폭만도 못한 심성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참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야당을 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이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자유한국당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마치 하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행태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본인의 이 망언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으면서 황교안 대표가 무슨 망언을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김정은에 대해서 왜 아무 말도 못하냐? 이런 얘기를 한 걸 가지고 망언이라고 규정하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는 도둑이 재발저린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계속 도둑이 재발저리는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해찬 대표가 워낙에 막말을 많이 해가지고요. 지금 본인이 집권 여당 대표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민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되는 집권당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번에 그 고성 산불 가가지고 그런 말 했잖아요. 한 명밖에 안 죽어서 다행이라고. 죽은 사람은 국민도 아닌가? 참 황당한 말들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저는 이 이해찬 발언이 참 황당한 게 이제 하루 이틀도 아니라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망언 3종 세트라고 말씀드린 건 요건 이제 최근에 나온 이야기만입니다. 이 이해찬 대표의 망언을 싹 모아보면 책으로 나와도 수십 권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이걸 이제 방송 시간에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리긴 너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요 세 개만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 회의에서 이인영도 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또 늘어놓았는데요. 자료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 역지사지는 가능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과도한 요구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바란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인들이 지금 역지사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상황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에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거는 본인들의 잘못이나 본인들의 실수는 전혀 이제 생각이 안 난다.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자유한국당에서 비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원색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이들이 참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양천갑의 국회의원이 황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말도 안 되는 또 망언을 또 늘어났는데 이것도 자료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곳에서도 제대로 하지 못해 탄핵당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까지 주제넘게 나서고 있다. 이건 진짜 화가 나네요. 네, 참 이게 어이가 없는 발언인데요. 탄핵당한 사람들이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댓글 반응을 보여드리겠지만 댓글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살당한 주제에 말이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그런 있고. 댓글도 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중요한 건 민주당이나 예전에 열린우리당 이런 데서 자신들이 얼마나 이 잘못이 많았다는 거를 왜 기억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황희 이 사람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실패한 정권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 놓고선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기억력이 한 3일도 못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영석이라는 사람이 원외에서 더 이상 유아틱한 막말 논쟁은 접으시고 애 같다는 거네요. 예,
원칙과 신뢰가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황교안 대표도 반드시 동참하셔서 세월호 진상을 밝히는데 함께 하시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아틱한 막말 논쟁.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황교안 대표나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거는 비판이지 않습니까? 이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건데, 그건 당연히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유아틱한 막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본인들이, 이게 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니까 팩트 폭행이라고, 팩트로 맞으니까 너무 아파서 이런 식으로 망언을 늘어놓는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남인수는 한국당이 요구하는 패스트트랙 지정사과와 철회,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 고소고발 취하는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국민 대다수가 어느 동네 국민인지 전 궁금한데요. 제가 봤을 때 이분 지역구에서도 대다수는 절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민주당 내부에서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 대부분의 뜻은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정권과 함께 결탁을 해서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점점점 국민들이 민주당과 문재인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지고 그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진압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태라고 보여지고, 이러니까 독재 정권이라는 소리가 나온다고 좀 보고요. 그리고 이제 안민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황교안이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월의 노래 산자여 따르라를 완창해야 하지 않나? 나는 못 부른다의 한 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산자여 따르라? 이게 전 뭔지 몰랐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또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아니 꼭 독재자의 후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5.18에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에서나 아니면 보수 진영 우리 애국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건 딱 한 가지지 않습니까? 가짜 유공자를 색출을 해서 그 사람들을 유공자 지정을 취소하자. 이 얘기가 지금 메인 아닙니까? 아니 그럼 자신들에 대한 정상적인 비판도 수용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아니 그럼 정치하지 말아야죠. 예? 그리고 이 양반은 또 뭐 최순실 300조 이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300조가 찾을 것이지. 그러니까 그 어딘지 뭐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아까 이제 방송 전에 이제 준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300조가 있었다면 은행 이자만으로도 한 달에 수천억이 들어올 텐데, 뭐 하려고 삼성 보러 말 사달라 그러고, 그리고 무슨 뭐 재단에 뭐 기부를 하라고 강요를 했다.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이 1년에 몇 조씩 예금이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돈인데, 그 돈이면 굳이 뭐 남한테 손 벌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세계 최고 부호예요, 그 돈이. 아, 그렇죠. 뭐 이게 중동의 그런 이제 왕가들과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전국 장애인위원장인가? 뭐 이 직책을 갖고 있는 문상필이라는 사람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성적 취향에 대해서 개인적 정치적으로 반대한다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인권이며 통합사회를 이해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니 왜 장애인위원장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장애인과 성소수자가 뭔 연관관계가 있나요? 그러게요. 그런 게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 그리고 지금 제가 갑자기 이제 끼어들었긴 합니다만은, 아니, 다양성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저는 반대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다양성의 일부인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다양성이라고 말하면서 왜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네요. 아니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소수자라든가 뭐 기타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생각만 얘기해야 되나요? 이게 오히려 획일화된 거죠. 근데 반대할 수도 있는 거죠. 반대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다양성에 침해된다. 글쎄요. 저는 이건 좀 난해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이제 보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를 좀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문상필이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데에는 본인들이 이 성소수자라고 부르는 LGBT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LGBT들을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고 지원해주면서 그들의 표까지 가져가겠다. 뭐 이런 표현인데, LGBT가 뭐 물론 저는 뭐 동성애자는 아니지만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마치 자신들이 선이고 자신들을 탄압하는 건 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백주대낮에 퀴어 뭐 퍼레이드를 한다 그러면서 할 수는 있습니다. 퍼레이드.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나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원색적인 뭐 욕설이라든지 뭐 물리력을 행사하는 이런 행동들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들이 더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누가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이 전형적인 그 민주당의 내로남불 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기사에 대해서 댓글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네. 이제 아까 남인순이 얘기했다. 국민 다수가 라고 이야기한 거에 대해선 국민 다수의 생각은 문재양이 물러나라는 것이다. 국민 다수의 생각이다. 예, 압도적으로 추천이 좀 많지 않습니까? 거의 90% 정도가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요. 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뇌물 먹고 자살한 당이 주제 넘게 나서. 네. 예, 이것도 뭐 압도적으로 90% 이상 공감을 얻은 이야기고요. 이해찬이 하면 국무총리 할 때 3.1절 행사하는데 불참하고 골프 치던 그 사람 아닌가? 그래놓고 친일 한국당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지? 양심도 없고 어디서 배웠는지 골프 치는 게 국무총리인 입장에서 3.1절 행사보다 중요하더냐? 네 참 민주당 자기 반성이나 하세요. 좌빨들아 탄핵 당했다고 숨지기고 있어야 할 이유가 뭔데? 좌빨 너희들이 국가부도 내는 꼴 안 된다고 국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그 탄핵당한 당보다 훨씬 못하고 있으니 문제지. 네. 뭐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댓글 반응은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이 얼마나 지금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망언에 대해서 얼마나 기분 나쁘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형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댓글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이제 오늘 이제 망언 세트에 활용 정점을 찍었다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탁현민입니다. 탁현민이 오늘 CBS의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중국, 한국을 순방하는 일정에 이어서 음식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두고 신경을 썼다. 그 정도로 히스테릭하게 반응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했을 때 만찬에서 독도새우가 나온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네. 이게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내부 행사에서 독도새우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독도를 방문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공식 만찬에서 굳이 이렇게 민감하게 논란을 만들 이유가 과연 있었나 이런 걸 좀 물어보고 싶고요. 이렇게 되면서 괜히 한미일 동맹 관계가 무너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계속될 수밖에 한미일 동맹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되게 위험한 행동이었거든요. 물론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 건 자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국빈 방문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자극을 한다? 정말 유아틱한 행사 기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 오는 거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준비를 이미 많이 해놨다. 외교적이고 국가적인 문제니 김 위원장이 당연히 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니 지금 미사일 쏘고 무슨 땡깡 부리고 있는 독재자를 왜 우리가 답방할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옛날에 그 DJ가 대북 불법 송금한 것처럼 뭐 돈이라도 갖다 주고 지금 오라고 지금 구걸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저는 김정은이 지금 온다 그래도 비핵화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국민들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는 건지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에 대해서 댓글 반응을 좀 보여드리면요. 네. 남조선공화국으로 만들어가는데 크게 일조한 사람이지. 선동과 선전을 절묘하게 접목시켜 기획하는 대국민 포섭 광고 기획자. 반면 문재인의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문재인이 함부로 버릴 수도 없고 함부로 없앨 수도 없는 애물단지. 신뢰란 그런 것이어서 북한은 협박하고 핵무기는 짱짱하고 서로의 정치적 이익이 될 거란 신뢰였겠지. 얘네는 하는 말마다 정신이 나간 것처럼 딴 세상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왜곡하고 세뇌한다. 탁시 당신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여 대한민국 사람이 아닐 것이요. 뭐 이런 반응이었고요. 아무래도 이런 반응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국민들이 지금 점점점 불만이 너무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이 정권이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지금 어디까지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지, 이거 무슨 아침 드라마가 막장 드라마라 그러는데 저는 청와대랑 민주당이 하는 게 더 막장 드라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주영 국회 부의장님께서 남로당의 후회가 아니라면 천안함 폭침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되돌려줘야 한다는 비아냥 소리를 여기저기서 많이 듣는다. 문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불참하며 마음 한쪽은 서해로 향했다는 변명을 덧붙였다. 차라리 아무 소리를 하지 않는 편이 낫다. 이제 아무 소리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건 지금 댓글에 공통된 반응 아닙니까? 문재인은 숨 쉬는 것도 하지 마라. 뭐 이런 그쵸, 얘기도 지금 예. 나올 정도로 얼만큼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고, 제1야당의 국회 부의장인 이주영 의원님께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한다는 건 정말 이제 자유한국당도 발언의 수위가 이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이제 발언의 수위가 점점 세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제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이 계속 웰비 정당이다. 그리고 이제 투쟁을 잘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점점 이 투쟁하는 법을 좀 배우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정용기 정책위 의장께서는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드러난다고 점잖은 척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돌려드리고 싶다. 말은 특히 이 정권, 청와대의 말은 정권의 본질을 드러낸다. 위선 정권, 거짓 정권, 조작 정권이라고 하는 본질이 청와대에서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정용기 정책위장께서도 발언의 수위를 올리는 건 이제 더 이상은 국민들 앞에서 자유한국당이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 이제 자유한국당이 점점 더 투쟁이 좀 더 강화될 거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도 광화문에서 이제 또 집회를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집회하죠. 예. 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점점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신 분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발언할 때 많은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렇게 망언을 하면 여러분도 그 이제 많이 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의원실에 전화하거나 더불어민주당에 항의 전화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댓글만 남기는 것뿐만 아니라 항의 전화를 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좌진을 통해서라도 이해찬이나 뭐 이인영 이런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알차게 준비를 해주셨네요. 네. 진짜 이 민주당, 정말 문제가 많은데요.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 취재를 꾸준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그 황희 의원이라는 사람이 한 말, 탄핵당한 사람들이 주제 넘게 하고 있다. 무슨 말이, 그딴 말이 있습니까? 아니, 탄핵은 뭐 그렇다 치는데, 완전 오만 방자의 끝판왕 아닙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쭉 한다면은 본인들이라고 예외일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참 안타까울 뿐이고요. 그리고 그 탁현민이란 분, 참 또 할 말이 없지요. 아니 지금 북한에 대해서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뭐 답방이 어떻고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앞으로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집권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막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동그랗게 올라오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 많은 응원,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